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유세 현장 많이 가시죠? 네, 저는 TK 지역을 예. 담당하고 예. 지난주에 내내 다녀왔습니다. 내일도 또 일찍 내려갑니다. 예, 고향이 그쪽이신가요, 원래? 예, 저는 대구의 딸 안동의 며느리입니다. 예. TK 어떤 현장도 약간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 완전히 달라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예.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예.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무너진 자존심 예. 이런 상처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그분이 원래 또 이렇게 인지도 있는 정치인은 아니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좋건 싫건 되게 예.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 그래서 저희는 좀 마지막까지 지금 또 TK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그 또 TK 아들 예. 이재명 후보 지지를 좀 호소하려고 합니다. 예. 표는 투표함을 까봐야 알겠지만요. 체감으로 느낄 때 약간 과거랑 뭐가 다르다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게 좀 전달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의성 지역을 갔었는데 이 의성 지역이 저번에 16% 나왔습니다. 예. 지지가. 예. 그런데 같이 이렇게 유세차를 타고 이렇게 도는데 손을 흔들어주고 문을 그래요? 열어서 예. 인사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호응을 하시는 걸 보고 예. 의성 지역이 이렇게 또 호응을 하시는 걸 보면 대구 경북이 좀 전반적으로 조금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할 수 예.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고향이신데요. 박 의원님 인기는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좀 제가 체감하십니까? 법사위 활동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또 현장에 또 요즘에는 국회의원들이 또 자기 채널이 있어서 예. 라이브 방송들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막 뛰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예. 사전 투표 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내일 TK 예. 내려가서 유세하다가 예. 그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계속 TK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유세를 하시는군요. 네. TK를 중점적으로 박 의원님이 맡으셨군요. 예, 제가 이번에 선대위에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의 예.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인 효능감, 영향력 이런 것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권오을 전 의원이 유경수 박정희 쪽 생가에 가셔가지고 예.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또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시더라도 이번에 오늘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셨더라고요. 예. 근데 예. 큰 영향력은 없다. 그리고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과거의 부패 범죄 등으로 예.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전공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비화폰, 원격 삭제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예. 범죄 수사에 굉장히 큰 중요한 축이 이제 세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윤석열 측의 국무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윤석열 측근들의 공범 행위라든가 공범 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그 노상원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12월 4일 안가해동 이 세 가지가 검찰에서 내란 수계 등등 이제 구속 기소했지만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화폰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니까 그 노상원이 그 계엄 포고령이라든가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아니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던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노상원
노상원으로 동일인이 아닌가 이런 검찰 보고서가 나오는 예. 걸 보면 노상원이 이 내란을 기획하고 또 내란의 국무위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문제가 예. 되는 예. 것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비아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예. 차장이 그 비아폰의 서버의 최종 책임자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되어 있어요. 예. 경찰 특수단에. 예. 그러면 비아폰의 그 내역을 삭제한 것이 윤석열까지 올라간다면 예. 그것은 새로운 구속 사유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지시한 어떤 증거만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구속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건 중요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죠. 예. 경찰 수사는 오늘 여러 가지 속보 나온 거 보셨죠?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 어떤 출국 금지했다는 건데 경찰의 수사의 의지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찰 특수단에서 좀 의미 있는 수사를 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출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 그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했고 예. 이상민에 대해서는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병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CCTV를 통해서 그 대통령실의 대접견실, 그러니까 국무회의, 계엄 국무회의가 예. 있었던 그곳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니까 이전의 진술과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예. 혐의가 포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신병까지 나아갈 수 있다. 예. 그것이 이제 출국 금지를 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찰이 뭐 주황을 잡았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 계엄 국무회의 예. 당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 선포문은 나중에 뭐 양복 그렇습니다. 주머니에서 예. 발견이 됐다라든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문건 보지도 않았다 예. 받았는데 그렇게 또 뭐 알 수 없는 뭐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공소장에 이미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의 혐의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또 전화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 그 계엄 문건이 배포되는 이런 것들이 CCTV에 어쩌면 예. 포착이 되거나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그러면은 중요하게 그 증거 입증이 가능하지 예.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어떤 좀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변화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찰에서 예. 수사를 안 해서 예.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촉구를 예. 했었어요. 근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죠. 예. 오히려 뭐 무혐의를 검토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올 예.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CCTV라든가 뭐 비아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예. 확보가 되고 추진이 되면서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이 될 수 예. 있겠죠. 검찰은 근데 이렇게 어떤 경찰이 뭘 잡아와도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주장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경찰 특수단, 국수본의 특수단에서 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신병을 한다든가 이러면 검찰에다가 뭐 영장을 또 청구를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경찰이 이제 검찰에서 신병을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경찰에서 이 모든 증거들이 나와서 수사를 진행을 한다면 검찰도 더 이상은 뭐 이것을 뭐 막거나 지지부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미온적일 수는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본은 지금의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하고 좀 달리 어차피 윤석열 내란 수계 주요 종사자들을 더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마쳐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도 특검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공수처도 있겠죠. 이런 수사기관들이 전 정부에 대한 이런 수사를 또 막 그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새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실형이 되거나 예. 이렇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이 어떤 태도로 수사 의지를 예. 보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독립된 특검이 예.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검법은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예.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정부가 만약 바뀌면 바로 어떤 실행이 가능하겠군요. 네, 특검법. 그렇습니다. 예. 자, 검찰 내부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동수 변호사 여기 모셨는데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50명 정도의 정치 검사들이 지금 떨고 있다. 진로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150명이라는 이제 숫자는 아마 검사장급이 한 50여 명 정도 예. 되고 그 차장 검사라든가 뭐 주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이 이제 그 정도 이제 예. 합하면은 150명 정도 예. 되고 그것이 친윤 검찰, 이 윤석열 검찰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예. 장본인들일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바뀌면 자신들이 한 그동안의 뭐 수사, 위법, 부당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들어올 것이고 예. 그러기 전에 뭐 줄사표를 내지 않겠는가 그런 내부적인 동요가 심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아시기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제 현직 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굉장히 동의하고 있다. 예. 각자 도생의 길이다. 서로 예. 뭐 일부는 뭐 김건희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심은영 검찰총장 따라서 또 뭐 좀 그러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각자 도생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겠군요. 굉장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150명은 주로 그럼 이제 옷을 벗어야겠구나 이 생각인가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사직을 하고 변호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예. 또 그대로 또 공무원으로 그냥 월급 받는 것이 낫지 않나 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그렇죠. 현실적인 예. 고민을 하겠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 입법이 예. 추진이 되면은 뭐 공소청으로 예. 검찰이 또 바뀌고 예. 또 수사청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의 진로를 고민하게 될 텐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나 배반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는 굉장히 그 진로에 대해서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창수 조상원 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표 수리가 안 된 거죠 지금? 네, 이창수 조상원 두 사람은 수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예. 고발이 돼서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아마 사표를 낼 때는 법무부에서 뭐 사표 수리를 해주기로 하고 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그게 이제 아마 의원 면직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창수 조상원 두 사람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이 수사가 미진하다, 의문이 있다 이런 정도 판단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자신들의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도? 아마 뭐 법무부에서 검토는 할 텐데 원래 이제 사표를 내면은 한 2주 정도 각 수사 기관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혹은 뭐 감찰이나 징계가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는지 한 2주, 3주 정도 걸립니다. 그걸 검토하는데. 법무부에서 판단하면 지금 뭐 봐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법무부 뭐 박성재 장관이 저 탄핵 이 심판에서 돌아오자마자 뭐 그 출입국 본부장이 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그 감찰관이라든가 대검 감찰부장을 또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굉장히 그런 광폭의 그 무리한 인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창수 조상원에 대해서도 뭐 사직을 뭐 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 부당하고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만약 정부가 바뀌면? 그대로 대기시켜서 수사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에 따라서 비위가 인정이 되면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사표를 받을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니까요.
중요한 일이지만 급한 거는 민생이다. 약간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예. 이제 그 대선의 시대 정신은 예. 내란 극복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란 극복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무슨 그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국민적 요구가 가장 크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도 물론 이제 그 뒤로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이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뭐 민생 회복을 통해서 새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좀 더 확실하게 받게 되면 그 동력으로 예. 개혁 과제들을 추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재명 후보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전에 박 의원께서는 검찰 개혁은 새 정부가 만약 출범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좀 밀리다가 또 검찰 개혁에 하도 실패한 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지난 정부에서 예. 이제 그런 우려, 예. 지난 정부에 진행됐던 검찰 개혁을 보면 그런 우려를 예. 하실 만한데요. 근데 지난 정부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검찰 정권이었고 예.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 윤석열 검사의 그동안의 전횡, 예. 남용, 검찰권 남용, 권력의 남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의지, 동력은 예.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정부 출범하고 아무래도 동력이 있을 때, 예.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음. 왜냐하면 이 권력기관의 개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검찰이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 기득권의 반발이 굉장히 클 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1년, 2년 예. 이 내에는 아. 이 개혁 과제들을 추진을 하셔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명한 게 있으십니까? 혹시 제도적으로? 사법 개혁은 예.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보다는 좀 더 조명받지 않았던 예. 주제인데 이번에 5월 그렇습니다. 1일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예. 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의 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 대법관들이 관료화되어서 뭔가 이게 그 정치적으로 중립성에 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제가 지난 5년간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을 봤더니 판결에 걸리는 기간이 3.3년이 필요했어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만 36일이 걸렸다.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법개혁 예. 제대로 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도 저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 사법개혁도 같이 좀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